연봉이 억대가 넘죠. 처음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여기에 전압 21번 볼게요.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승합할 때,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력의 개념은 없으니까 우리가 기기의 변압기에서만 여러분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는 변압기의 Y 결성과 Y 델타 결성과 델타 Y 결성과 델타 결선이 있는데, 잘 보세요. 무조건 이렇게 Y가 존재하는 것은, 그쵸? 얘는 중성점 접지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상전압, 서지전압 뭐 이런 거에 대한 접지 개념은 꼭 Y가 있어야 돼. 근데 요렇게 보면 델타가 있죠. 델타가 있어야지만 3고주파가 제거되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뭡니다. 시험 문제에서 다음 결선 중 3고주파가 제거되지 않는 결선은, 이렇게 되면 다시 얘기해서 YY는 3고주파가 제거되지 않는 거야. 거꾸로 이상전압 뭐 어떤 거에 대한 접재 개념이 안 되는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델타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요 부분을 이제 또 봐야지. 변압기에서 Y 델타로 결합하는 것은 얘는 강압용이야. 전압을 낮추는 데 주로 쓰이는 거. 그런데 델타 Y다 이렇게 되는 건 승압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만 알면, 지금 노란색, 분홍색, 녹색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요것만 보면 시험 문제 결선에 대한 내용적인 답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도 봐보면 낮은 곳에서 높은 전압, 승합용은 뭐가 된다? 델타 Y 이렇게 답이 되는 거고. 자, 22번 또 나왔죠. 그냥 지금 앞에서부터 매회 나오고 있어. 뭐? 동기발전기에 병력 운전 조건 더 줄어드는 거죠. 그쵸? 뭐? 위, 크, 주, 파, 상 아주 죽어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때 위상차가 생기면 정리한 거 점점 줄어드는 거야. 앞에서 크게 정리하고 그 다음번에 정리하고 그 다음번에는 내용만 나가고. 위상은 뭐라고요? 무조건 유효 순환전류, 동기화 전류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 유효 뭐 동기화 전류. 그쵸? 그래서 답은 2번. 자, 반도체 내에서 전공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23번. 자, 우리가 이렇게 양전하가 있으면 주변에 궤도라는 게 있어요. 그쵸? 이 궤도는 K, L, M, N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 궤도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는 EN 자승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첫 번째 궤도에는 몇 개 전자가 최대한 들어갈 수 있다? 2개. 여기 이렇게 2개가 들어갈 수 있다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궤도는 됐어요? 몇 개? 8개. 그래서 여기는 8개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세 번째는 18개까지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전자들이 팍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 수가 됐을 때, 근데 중요한 게 있겠습니다. 최외곽의 전자는 8개일 때가 가장 안정된 구조야. 그 안정된 구조에서, 그러니까 봐봐요. 이렇게 8개가 안정된 구조라고 한다면 그 세 번째 궤도도 8개가 안정된 거야. 그거에서 전자 하나가 이탈되어 나가면
얘는 8개가 안정적인데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7개만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전자가 부족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전자가. 그래서 이렇게 이탈돼서 여기가 빈 공간, 하나가 더 들어와야 되는 공간이 있는 게 정공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때 정공은 뭐냐? 결합되어 있는 전자가 이탈되어서 나가는 게 정공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결합전자에서. 자유전자라는 건 여기에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자유전자는 건 마음대로 떠돌아다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되는 거고. 24번 삼상유도전동기의 2차장을 2배로 하면 그 값이 2배가 되는 것은 뭐냐? 자, 가장 중요한 내용. 이제 드디어 우리가 또 한 번 정리할 내용이 나왔죠. 우리가 유도 전동기의 구조에는 농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권선형이라는 게 있는 거야. 농형은 회전자가 그냥 이렇게 알루미늄 드럼통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2차 측을 뭘 건드릴 게 없어. 2차 측을 건드릴 게 없어. 그런데 권선형은 이 드럼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홈이 있어서 여기에 권선을 감아 넣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슬립링을 통해서 얘네들이 한 상들이 연결돼서 브러쉬를 통해서 얘가 외부에 가변 저항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가변 저항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 내부 저항에다가 외부 저항이 있어서 2차 측 저항을 조정할 수 있게끔 만든 게 권선형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무조건 2차 저항을 조절하는 2차 저항법이라는 말만 나오면 이건 다 답이 권선형인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 2차 저항법을 이용하는 게 뭐냐? 이렇게 되면 이 내용에 대한 정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 없고, 그건 이제 우리가 뭐 지금 기능사 필기 붙을 때 그 내용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그건 기사편에서 이제 제 수업을 보면 다 얘기해줘요. 유도해줘요. 그러니까 2차 저항법을 이용하는 게 바로 뭐냐? 비례추이라는 거예요. 비례추이라는 거는 원래 슬립의 내부 저항의 이 B, 슬립과 내부 저항인 B가 내부 저항에다가 뭐 외부 저항을 더하면 똑같이 이 B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즉 슬립도 변한다. 요게 바로 비례추이입니다. 요게 꼭 기억하세요. 요거 계산 문제로 나오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2차 저항을, 요 2차 저항을, 원래 저항을 이렇게 해서 2배가 됐대. 근데 이 B는 변하면 안 된다고. 그 얘가 2배가 됐으니까 슬립도 몇 배가 돼야 돼? 2배가 돼야지. 이게 비례추이야. 얘를 2배 들리면 슬립도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슬립. 요렇게 답이 된다. 보는 거고. 자, 25번. 직류발전기 병력 운전 조건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요거 앞에서도 했죠. 당연히 직류기니까 뭐가 있어야 돼?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극성이 같아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건 기전력은 달라도 돼. 대신 단자 전압이 같아야 돼. 됐죠? 용량은 달라도 돼. 용량에 비례하여 부하 전류를 분담하면 돼. 됐죠? 그런 거 약간의 수학 특성을 가질 거. 이거 앞에서 다 정리해 줬어요. 그래서 이때 답은 용량은 달라도 된다. 26번. 26번도 앞에서 했죠. 우리가 이제 또 간략하게 점점 전체 값에서 세분화 이렇게 문제풀이가 들어가요. 우리가 부하손과 무부하손이 있는데 무부하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철손이고, 이런 거 다 앞에서 정리했단 얘기야. 그리고 철손에는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히스테리시스 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료상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귀소강판을 쓰는 거고, 와류소는 두께의 자승에 비례해요.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와류소는 뭐라고요? 두께의 자승에 비례한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얘는 두께를 줄여야 되니까 얘는 강판을 성층한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26번에 귀소 강판을 성층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얘를 하면은 뭐요? 철손이 감소되기 때문이죠. 귀소를 써서 히스테리시스 손을 감소시키고 성층해서 와류손을 줄이니까 귀소 강판을 성층하면 무브화손, 철손을 감소시키는 거죠. 다음 27번. 자, 27번도 우리 바로 전 단계에서도 계속했죠. 뭐?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콘덴서, 분상, 세이딩. 그때 제가 특징 알아두랬지. 얘는 뭐라 그랬죠? 브러쉬라는 말이 나오면 얘네들 잡아주는 거고, 효율이 좋다, 역률이 좋다, 분상의 일종이다 그러면 콘덴서고, 그 다음에 세이딩은 역회전 불가, 이렇게 얘기하랬잖아.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 역회전 불가, 세이딩 됩니까? 다음 28번. 28번 뭐가 나왔습니까? 절연유. 절연유니까 이건 말로 좀 할게요. 쓰기엔 너무 많으니까. 절연유니까 당연히 절연 내력이 커야 되고, 얘 불 붙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인화점 높고, 굳건 얻으면 얼마 안 되잖아. 응고점 낮고, 비열, 냉각이 잘 되니까 비열이 크고, 순환이 잘 돼야 되니까 점성이 작아야 되고. 이해 가세요? 그래서 여기 봐보면 맞는 거. 그러면 1번부터 또 볼게요. 절연 내력이 크고 산화하지 않을 거. 산화하지 않은 건 맞는 거야. 비열이 크고 냉각 효과가 클 것이며, 그러니까 비열이 작다는 게 틀린 거고, 인화점 높고 응고점 낮을 것. 답은 3번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절연제너나 금속에 접속할 때 화학작용을 일으키면, 산화작용을 일으키면 안 된다. 29번. 농형 유도전동기 기동법이 아닌 것. 자, 이제 여기서 같이 정리. 우리가 유도전동기에 이제 기동법. 요거 이제 좀 지워도 되겠죠? 우리가 봐보면 농형과 권선형이 있는데, 얘네들을 기동을 하게 되면, 됐죠? 여기서도 중요한 거야. 물론 이건 기사에서야. 기사에서 중요한 건데, 동기기에도 기동법이 있고 유도기에도 기동법이 있어요. 왜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동기기는 기동 토크 자체가 안 생겨. 그래서 기동법이 있는 거야. 근데 유도기는 기동은 돼. 근데 기동 전류가 너무 큰 거야. 보통 자기 전께 3배에서 5배의 기동 전류가 들어와요. 그래서 유도기의 기동법은 기동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됐어요? 그 두 개가 틀린 거야. 기동법이 왜 있는지. 그리고 아까 요거 지운 단상은 기동 토크 안 생겨. 그래서 기동 토크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고. 자, 볼게요. 농형과 권선형을 딱 구별을 해서 기동법 이렇게 되면, 농형은 전전압 기동법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건 뭘 건드린다는 거야, 안 건드린다는 거야? 안 건드리는 거야. 소형. 됐죠? 소형에 줄였어요. 3.7kW 이하. 됐죠? 그 다음에 Y 델타 중대형이 되겠죠? 중대형. 그래서 얘는 5에서 15kW 정도. 얘는. 그러니까 Y로 기동하는 이유가 얘가 델타보다 상에 흐르는 전류가 3분의 1로 줄어요. 됐어요? Y로 기동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기동 전류를 3분의 1로 줄인다. 그러면 아까 원래 기동할 때 3배 정도 들어온다 그랬잖아. 근데 상에 흐르는 게 3분의 1로 주니까 Y로 하면 델타보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Y 델타 기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동 보상 기법. 됐죠? 이렇게. 또는 뭐 리액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 뭐가 되는 거야? 농형이야. 그러면 권선형은 무조건 뭐라고요? 여기 있잖아. 권선형 뭐가 됐든 다 답이 뭐라고? 2차 저항법이야. 됐어요?
답이 뭐가 됐든 다 뭐가 된다고? 2차 작용법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농형을 물어봤으니까 아닌 것은 2차 작용법은 뭐야? 권선형이라는 거죠. 30번. 이 30번도 여러분들 앞에서 했잖아요. 발전기일 때 규약 효율이냐 전동기일 때 규약 효율이냐 단자 갖고 한다. 그쵸? 발전기에서 단자는 출력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가 입력이어야 되니까 여기다 뭐를? 손실을 더하는 거고, 전동기는 단자가 입력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입력분의 출력이어야 되니까 얘는 손실을 빼주는 거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되죠. 31번. 직류 발전기에 전압 정류 역할을 하는 건 뭐냐? 이 얘기가 나오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직류기에서 양호한 정류가 불량이 많이 생긴다고.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한 방법. 요걸 공부하세요. 그러면 이거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게 뭐야? 얘죠. EP 브러시 접촉면 전압 강화가 리액턴스 평균 전압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야. 그러면 얘는 L DT분의 DI로서 얘는 L TC분의 EIA라는 공식. 요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자, 볼게요.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한 방법이 뭐냐? 먼저 EP 브러시 접촉면 전압 강화. 됐죠? 요게 어때야 된다고? 커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브러시 접촉 저항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브러시 접촉면, 됐죠? 브러시 접촉 저항을 이용하는 것으로 얘를 우리는 저항 정류라고 하고, 따라서 이때 쓰이는 게 바로 뭐야? 답이 탄소 브러시입니다. 근데 이 L 리액턴스 평균 전압을 작게 해야 돼. 얘는 전압을 리액턴스 그 코일에서 생기는 대처 편자작용을 일으키는 그 기전력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전압 정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쓰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쓴다고? 보극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는 자체가 작은 소자를 쓰고 정류 시간, 요게 정류 시간이에요. 얘가 어때야 돼? 커야지 얘가 작지. 그래서 얘를 크게 해야 돼. 그러면 정류 시간은 뭐가 됩니까? 얘는 그 공식을 하면 V분의 B-델타라서 얘가 크려면 속도가 작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느리게. 요런 단어도. 따라서 요거 여러분들 지금 정리했으니까 요거 꼭 공부하세요.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한 건데 직류 발전기에서 전압 정류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답은 보극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32번. 자극, NS극. NS극이 계자잖아. 계자를 회전시키는 걸 뭐라고요? 회전 계자형. 이렇게 되는 거고. 33번. 전격. 그쵸? V가 VN이 1000볼트고 전류 IN이 얼마? 500이며 역률 0.91인 삼상 동기발전기에 단락 전류는 이렇게 나왔어요. 단 단락비는 1.3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 다 필요 없네요. 왜? 우리가 단락비가 1.3이라고 나왔지. 단락비가 뭐였어? IM분의 IS. 그러면 여기서 단락 전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단락 전류는 KSIN이 되니까 어디 있어요? 전격 전류 500에 KS는 아까 1.3이라고 했지. 끝! 정말 쉽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34번. 자, 뭐가 나왔어요? 변압기, 동기기, 내부 고장 보호.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부 고장 보호 이 말 나오면 차동 계정기, 비율 차동 계정기, 그 다음에 변압기일 때는 부울츠 계정기. 됐어요? 변압기일 때. 그러니까 요 셋 중에 하나만 답이 있으면 답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봐보면 차동, 내부 고장 보호. 답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35번. 35번도 앞에서 정리했죠? 단상이래요.
단상인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반파라고 한다면 직류전압은 뭐요? 파이분의 루트 2 2a로서 0.452a가 되는 거고,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전파라고 나온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 2배. 요렇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나왔어요? 단상 전파 정류 이렇게 나왔으니까 얼마 됩니까? 0.9 이렇게 답이 되겠죠. 36번 복권 발전기 병려 운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직류 발전기에 병려 운전 조건이 있었죠. 기억하시죠? 그때 앞에서 정리했어요. 뭐요? 극성이 같은 거, 기전력은 다르고 단자전압이 같은 거 기전력 달라도 되고, 용량은 달라도 되지만 용량에 비례하여 부하 전류를 분담할 것이고, 수화 특성이 있을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게 우리가 뭐였죠? 균합 모선이 필요한 거.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답은 직권과 복권이다 라고 얘기했죠. 안정된 운전을 위해서. 그래서 복권은 그쵸? 병려 운전 시 꼭 뭐를 연결해야 되느냐? 그러면 균합선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다음 37번 볼게요. 직류전동기의 출력 P0가 직류전동기가 5만이고 됐죠? 회전수 N이 1800일 때 토크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 여러분들 중요한 게 토크의 단위가 중요해요. 일단은 중요한 건 2파의 60분의 N에, 그러니까 60분의 얘가 뭐가 돼요? P 이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건 답이 뉴턴미터라고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단위를 꼭 보라고 그랬잖아. 킬로그램 미터로 나오면 여기다 9.8분의 1을 곱한 거기 때문에 얘를 계산하면 0.975 N분의 P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슬립이 없다면 이거 회전자고 출력이잖아. 그러니까 회전수하고 출력이 되는 거야. 입력이면 입력, 출력이면 출력에 맞춰야 된다. 자, 그거 지금 기능사에서 모르겠으면 안 해도 돼요. 일단 그래서 요 공식만 외워서 해주면 답. 됐습니까? 요렇게 봐주시면 답이 되는 거예요. 요거 꼭 봐주시고 이 공식 외우면 돼요. 킬로그램 미터로 나왔어. 그러면 요렇게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요거 이렇게 계산해서 9.8로 나눠주나 요거 하나 외워서 써먹는 게 더 많거든. 요거일 때. 됐죠? 다음 38번. 자, 비돌극기, 돌극기. 이거 앞에서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동기기에서 38번 동기기에서 원래 출력을 구하는 공식 있죠. 얘가 어떻게 돼요? xx의 2v sin 델타라고 하는데 요때 이 부하각에 대해서 얘가 최대가 되기 위한 조건이 나와요. 최대가 되기 위한 조건에서는 이 부하각이 얼마냐에 따른 건데 우리가 회전자에는 돌극기가 있고 회전자에는 비돌극기가 있어요. 돌극기라는 건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이렇게 돼서 회전자를 돌리는 거고 돼요? 비돌극기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얘가 최대가 되는 조건, 이거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최대가 되기 위한 조건. 돌극기일 때는 60도일 때, 비돌극기일 때는 90도일 때 얘가 최대가 된다는 거야. 꼭 외우세요. 단독으로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비돌극기일 때 됐습니까? 비돌극기일 때 최대가 되는 건 몇 도? 90도. 이렇게 답이 되는 거죠. 39번. 뭐요? 자기 소후 제어용. 앞에서도 이거 나왔죠? 그러면 뭐가 된다고? GTO. 그 다음에 40번. 슬림 문제 아까 없었나? 여기서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자, 40번 문제 볼까요? 40번. 회전수 N이 얼마래요? 1728. 그쵸? 그때 유도전등의 슬립은 단 동기속도 얼마래요? 1800. 정말 쉬운 거죠. 요 앞전에서 풀었나 보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슬립은 어떻게 됩니까? ns분의 ns-n 요 공식 모르면 안 되잖아. 이거 앞편에서 했네요. 앞편에서. 그래서 요거에서 ns는 얼마? 1800분의 1800-1728 얼마나 쉬워요. 그쵸? 이 슬립 문제는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이거 꼭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여기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여기까지 꼭 보세요. 우리 뒤이어서 이제 또 계속해서 나가 보도록 할게요.